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책 읽기의 소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읽었던 시간을 파는 상점 1권에 이어서 2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달음에 읽고 가져온 것으로 오늘의 책 소개가 시작됩니다. 2권도 제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2, 지은이 김선영, 출판사 자음과 모음. 시간을 파는 상점 2는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킴이 아저씨 해고 철회 사건과 두 번째로 숲속의 비단 사건입니다. 전작과 동일하게도 주인공인 온조는 여전히 학교도 다니고 또 여전히 시간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나, 이번에는 전작과 달리 시간을 파는 상점을 개편해 온조의 친구들도 시간을 파는 상점의 운영자로 들어오고 또 새로운 제도들을 만드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해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조와 친구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 바로 가위손 아저씨 사건입니다. 학교의 일용직 근로자이셨던 지킴이 아저씨인 가위손 아저씨는 항상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곧 가위손 아저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전작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작물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작물 사건 이후로 학교는 참혹한 사건을 감추고 은폐하려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수면 위로 떠올려 그 학생을 추모하고 싶어 했으나 학교는 학생들을 말리려 했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추모를 허락해준 지킴이 아저씨를 해고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온조와 시간을 파는 상점의 멤버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은 급히 시위대를 꾸려 시위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가위손 아저씨의 복직을 위해서 학교를 스스로 바꾸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 두 번째 이야기인 숲속의 비단이라는 사건은 온조의 남자 사람 친구이자 시간을 파는 상점 멤버인 이현이 주도하는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를 다루는 심오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지점에서 제가 좋았던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위손이 이현의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왔다. 학교에서 만나자는 이현의 말을 뿌리치고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제껏 좋은 일을 해온 학생도 있는데 운전 조금 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쓰던 휠체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며 차에 싣고 왔다. 숲속의 비단 주소를 알려주자 가위손은 꽤 먼 거리를 버스 타고 다녔다고,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가족은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숲속의 비단 아저씨에 대해 조금이라도 얘기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도 그럴 것 같네. 가위손은 아주 부드럽게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처음에 좀 무섭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요. 참 놀랍네. 사람이 높아 보일 수 있는 건 나이나 지위가 아니야. 이번에 내가 복직된 것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고 학생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쓰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낼 줄은 몰랐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고 대단하고 그래.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데요 뭐. 그간 아저씨가 저희들한테 쏟은 정성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내는 길을 찾는다면 방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햇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이현은 차창을 내리며 손가락 사이를 벌려 바람을 느껴보았다. 조금 서늘한 기운이 들어있는 듯했다. 습도도 줄어 뽀송해진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숲속의 비단 아저씨 컨디션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날씨에 따라 기온에 따라 우리의 몸이 달라지듯이 가위손 아저씨와 친구가 되는 데에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아주머니께는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다. 정원을 몹시 궁금해해서 한 번쯤 꼭 밖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현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고마워요. 근데 저 양반이 워낙 싫어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걸려서 싫다고 하신 것 같아요. 또다시 전화기 속에서는 말이 없다. 이현은 다시 기다려주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다.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읽어드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현이 맡은 의뢰는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는 몸이 불편한 한 아저씨와 대화를 해가며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가 달라는 의뢰입니다. 처음에 이현은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곤혹스러워했지만 그래서 나온 내용과 같이 결국에는 아저씨에게 조금 더 좋은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려 하며 아저씨를 공감하려 하는 따뜻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이현은 결국 아저씨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방금의 이 내용은 제가 읽었던 장면 중 손에 꼽을 만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왜 좋았냐면 시간 안에는 타인과의 감정과 관계의 대화도 있지만 자연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동물과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교감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에는 각 등장인물들의 성장과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을 파는 상점 2권은 설명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등장인물들 간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문제 해결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노년기는 흘러온 시간이 아니고 유아기는 다가올 시간이 아니며 청소년기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 1분 1초, 1시간 하루, 최선을 다해 순간마다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순간을 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상 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